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장에 갔거든요. 이 꽃집 앞을 지나는데 아주 이 조그맣고 노란 꽃이 초록색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홀딱 반해서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식탁 위에 얹어 놓으니까요, 아주 온 집안이 화사하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네, 오늘 그렇게 화사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밥을 의미하는 밥반자로 시작을 해 볼게요. 밥반. 밥을 의미하게 됩니다. 얘는 밥식자죠. 얘도 밥을 의미하죠. 밥식. 그 다음에 얘는 돌이킬 반 또는 반대할 반, 되돌아올 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밥반자는요, 원래 이 그릇이 이렇게 밥그릇을 의미한 거거든요. 밥그릇에 뚜껑이 있고 요 밑에 이제 그릇이 있으면서 요렇게 이제 뭐 받침 같은 게 그 그릇 밑에 있잖아요. 네, 요 모양을 본뜬 게 바로 요 밥식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돌이키다, 돌아올 반.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수저로 그 밥그릇에 갔다 되돌아오면서 계속 입으로 왔다 갔다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이 밥반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밥식자는 원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얘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변으로 쓰일 때에는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참고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밥반자와 관련해서는요, 반찬이 있겠네요. 우리가 이 밥을 먹을 때 곁들여서 먹는 온갖 음식을 우리는 반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흰쌀밥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잡곡밥을 좋아하시나요? 하얀 밥을 우리는 백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흰쌀밥이 참 맛있어요. 이 살이 찔 징조인가 봐요.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는요, 지포자에 모방자가 곁들여진 방방자가 되겠습니다. 방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자를 지포 또는 지게호라 그래요. 지게호. 그리고 얘는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 모방자에는 네모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전을 찾다 보면 쭉 그 아래에 내려가면 중간쯤에 요 네모라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 그런데 이 방방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은 그 집안에 있는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한옥집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왜 한옥을 말씀드렸냐면 이 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옥이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한옥집을 그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마루를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죠.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한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쪽 문, 작은. 요렇게. 문이 한쪽 외장문이라고 하죠. 외장문. 여기에서 이 외장문을 가리키는 게 얘 지포자예요. 그런데 지포라고 있으면서 지게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짐을 나르는 등에 지는 그런 지게가 아니고 지게에 얹는 그 짐을 얹는 그 도구가 이 외장문의 그 구조하고 그 비슷하다라고 해서 지게호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차이가 우리 요런 문문자 있죠? 요거는 이 문문자는 문짝이 2개 달린 거예요. 하나, 둘. 여기에서 이 지포자는 외장문이라 해서 문이 한쪽만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달린 것을 우리는 지게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호 방자에 네모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은 보통 네모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네모난 방, 네모난 방을 의미하는 게 얘가 방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지포자를 이해할 때 왜 지포자에 지게호가 있지? 이게 짐 짓는 지게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자와 관련해서는요, 집이니까 주방이 있겠네요. 주방이 있겠고, 또 책방이 있겠고, 방으로 들어가려면 방문을 열어야 되니까 방문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이 절을 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절배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손수자에 하나, 둘, 셋. 우리는 이 자를 절배자라고 합니다. 이 절배자는요, 이 손수자가 두 개가 나란히 겹쳐진 거예요. 우리가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나란히 포개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예, 그 모양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근데 절을 할 때 어떨 때 절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눈치채셨죠? 예,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조상이나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 이제 따뜻한 그런 마음을 조상에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손수자가 두 개라고 했는데 얘는 손수자지만 얘는 이렇게 한일자에 하나, 둘, 셋. 우리는 요 자를 갖다가 많다다, 많다, 예쁘다라고 하는 예쁠 뽕자예요. 옛날에는 이 자가 뭐였을까요? 네, 보리를 의미하는 보리 맥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있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얘는 보리 맥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조상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는데 후에 이곳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리라고 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절배자는 이 손을 두 개를 나란히 포개고 조상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절배자가 되겠습니다. 요 자는요, 쓰실 때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일자에 예쁠 뽕자가 곁들여진 거예요. 예쁠 뽕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많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절배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자와 관련해서는요, 절을 올릴 때 우리 연초에 세배를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잖아요. 세배가 있겠고요. 또 배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남녘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이것을 남녘병. 또 얘는 그 천간지지에서 천간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천간병. 이 글자는 이렇게 어떤지 탁자를 본떴다고도 보거든요. 이 탁자 위에 이렇게 이제 촛불이 밝혀 있는 모양을 본떴다고 해서 촛불은 빛이 나죠. 그래서 얘가 남녘, 천간, 또 이제 빛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빛나다. 그 다음에 또 요 자를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맞나요? 예, 물고기 이렇게.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본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병자와 관련해서는요, 병자, 호란이 있겠습니다. 우리 병자, 호란하면 우리 역사에서 그 슬픈 역사가 나오죠. 이 병자, 호란 때 이 청나라가 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 바로 병자, 호란이 되겠습니다. 왜 병자냐면요, 우리 올해를 갖다가 우리 갑진년 해서 용의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자년, 즉 1636년이 병자년이었거든요. 병자년에 일어난 전쟁이다 라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이 며느리, 아내, 지어미를 가리키는 며느리 부자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쓰죠. 여자, 여자에
손을 의미하는 요자, 덮을며, 수건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며느리부, 또 아내를 뜻한다 해서 아내부자. 또 이제 글자가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삐뚤빼뚤 되네요. 그 다음에 지엄이부라고 하죠. 이 자를 살펴보면요, 여자 여자에 요 우측의 요자가 참 재밌는 한자예요. 이 자를 이제 비를 의미하는 비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봐요. 얘는 이렇게 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머리에 쓰고 손으로 집안일을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다? 여자다 라고 해서 이제 아내, 지엄이, 며느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내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며느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한자고요. 이제 시절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여자들이 밖에도 사실은 나가는 게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죠.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 수건을 쓰고 손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여자가 아내다라서 아내, 부자, 며느리, 지엄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며느리와 관련된 부에서는 효부가 있겠네요. 아주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효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뜻하는 것은 부부가 있겠네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고, 새로 시집 온 색시를 갖다가 우리는 신부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이라고 할 때 이 아내 부자를 쓸까요? 아니면 이런 부인을 쓸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이자의 부인은 결혼한 여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 부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의 부인을 존경할 때 높임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옛날 그 사대부들이 자기 그 아내를 일컬어서 이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인 하면 이 부자를 연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누가 탁 들으면 이 부자를 먼저 연상을 하거든요. 네, 이 부자와 이 부인의 요 부자 차이가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챙겨주시는 사랑이 담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웃음과 행복을 준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